제가 이 울산 내에 인연을 맺었다고 할까? 여기 한번 살아온 적은 한 30년 전에 왔습니다. 그때 여기도 나왔지만은 처형문화제를 할 때인데 처형이 어떤 정체냐, 울산을 어떻게 빛내주느냐 이런 것을 토론을 할 때 영남 쪽 학자 한 5분 오고 서울 쪽에서 왔는데 이 서울 쪽에 오게 된 것은 울산이 출신으로 나보다 대학교 2년 후배의 김경수 교수라고 중앙대학교 교수가 나와 저 친해져. 같이 서울대학교 동창인데 네, 형님이 가서 한번 울산을 빛내보세요. 그래가지고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가 다 끝났을 때에 혹시 여기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지방신문 여자분 기자가 교수님들 질문이 있어요. 그래 뭡니까? 그랬더니 처형이 마누라를 역신한테 빼앗기고도 화를 내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 그런 좀 맥이 빠진 남자를 처형이 받들어서 문화재로 만드는 것이 마땅합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좀 답변 어렵네요. 근데 나는 그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내가 전국으로 다녀보니까 저는 고향이 전북 남원입니다. 남원에는 춘향이를 가지고 밥 먹고 살잖아요. 또 어디는 무엇으로 밥 먹고 산 것처럼 울산에서는 처형이 그걸 훌륭하다고 빛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니까 다른 토론자들 때문에 나한테 자꾸 최 선생님 말 좀 해줘. 그러자 내가 그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답변을 좀 내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답변을 얼른 저희 머리가 좀 빠져서 빛나잖아요. 그때도 머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얼른 해서 처형은 훌륭하다. 왜 그러냐? 그때 신라 임금님이 울산에 왔을 때 용왕의 아들인데 이제 용왕의 아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일단 용왕의 아들을 찾았다. 이것은 울산에 인재가 많은 고향이니까 왕까지 직접 찾아왔잖아요. 삼고천이원 유비가 제갈량을 찾는 것처럼 왕이 울산에 찾아와서 만났던 왕이 찾아낸 제갈량 같은 사람이다. 출신이 용왕의 아들이니까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인재가 있는 울산에 와서 인재를 찾아갔으니까 그 인재가 아니냐. 두 번째는 훌륭한 왕비를 처와의 아내를 왕이 중매를 써가지고 썼으니 심지어 대통령이나 왕이 중매 쓴다고 하면은 이건 보통 경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역신이 그 처형의 아내를 덮쳤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해석이지만은 어찌됐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상하거나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오직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수 있었다고 그는 애처가가 아니냐. 그리고 감동을 받은 역신이 훌륭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라에 다른 데도 병이 가지 않도록 당신 얼굴만 붙여놓으면 그 동네 아직 병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원문에 나온 얘기인데 일반에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내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단히 박수를 쳤죠. 그래서 최영의 이름이 그럴싸하구나. 울산에서는 당연히 받들어줘야 되겠구나. 울산 아니면 누가 최영을 알겠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무사하게 지나가서 그때 좀 등에 식은땀이 났더라고요. 제가 혼났다고. 그런데 이 국문학을 할 때 이것이 서등한데 첩을 발견해 방들이 논에다가 들어와 다니고 그 대목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여기도 듣겠지만 누군가 당신과 최영의 아내 미인을 찾아야 되겠다. 좀 약간 생각을 했어요. 최영이 이름이 최영제가 있다면은 세월에 관계없이 최영의 아내도 이 최영제 현장에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끝나고 나서 회의 끝나고 나서 그 운동장에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이 최영의 아내인가. 그러다가 못 찾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최영의 아내가. 그래서 그 본부석이 있는 계단으로 올라갔죠. 그래 본부석에 가서 이 사람인가 딱 보니까 딱이네. 근데 비인의 기준이 하나가 약간 여자분한테 내가 합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되게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내가 빼빼하면은 상대가 살찌기를 바라고 경제력이 풍부해서 내가 몸매가 좋으면은 내가 안 가진 쪽이기 때문에 날씬한 사람을 치고 가난했던 시절에 못 먹어서 삐쩍 말랐을 때는 살찐 사람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6.25 후에도 사장님이라고 하면은 배 나왔고 심지어 베개를 집에 놓고 다니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우면은 좀 풍족한 쪽을 바라고 내가 풍족하면은 마른 쪽을 바라거다. 그래서 그 당시로 볼 때 최영이 신라 때라고는 아마 지금 같으면 육체미가 있는 것이 미인이 아닐까. 저기 갈비씨가 아니고 그래서 오동통 하다 볼까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육체미가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한 20대 됐겠죠. 지금도 그러지만 내가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일 보고 귀도 보고 옆에도 말을 안 걸었지요. 그리고 속으로 최영이 있다면 최영의 아내도 있구나. 그리고 이거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최영이 나는 말도 안 걸었습니다. 사진도 안 찍어줬어요. 그냥 머릿속에만 최영이 뛰어나다면 최영의 아내도 훌륭하고 그렇게 부부가 훌륭하니까 천하의 나쁜 지금 같은 코로나 병균 같은 것도 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현장이 바로 울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옛날 것이 전해온 것도 있어요. 말하면은 삼국시대의 추석은 지금도 추석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안 내려온 것도 있어요. 신라 때로 끝나버린 것도 있고 고려 때 끝나버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처형만은 지금까지 1000년 이상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울산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과거에서는 궁중에서 처형을 했어요. 처형 구슬하고 처형 춤도 추고 처형 노래도 불렀습니다. 1000년이나 고려 때에도 처형 행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에도 처형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악을 공부할 때도 처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후대에 나온 처형을 다루고 이 사진에 나온 이런 모습입니다. 처형 애비예요. 처형 애비. 근데 우리 애비라고 걸 그냥 아버지를 좀 우습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애비라면 옛날 그 아버님 뜻이에요. 이제 처형 아버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신라 때 울산에 살았던 처형도 이렇게 생겼겠죠. 미남이 아닌데?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죠. 처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나말표로 해봅니다. 용이 뭡니까? 얼굴 용자죠. 용모, 얼굴이죠. 그러면 처는 뭐냐? 처한 얼굴이다. 근데 처는 처소, 거주지 이런 뜻으로 산란 뜻도 있지만은 벌을 준다. 어떤 해결을 한다. 처결한다. 벌을 주면 처형한다. 처벌한다. 식으로 처는 어떤 벌을 준다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처형을 죄를 져서 나쁜 얼굴이 아니고 나쁜 얼굴이 아니고 무서운 얼굴이라면 무서운 얼굴. 그러니까 귀신도 저 얼굴을 보면은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하는 무서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섭다고 한 것은 호랑이처럼 또 흉악범처럼 뜻이 아니고 용감무쌍하다, 당당하다, 우람하다. 그래서 그 얼굴이 우락부락하기도 하지만 용감하기도 하는 힘센 당찬 강인한 얼굴이라는 뜻이 처예요. 그러니까 처라는 것은 결국 지금으로 치면은 남성다운 남성이지만은 그 당시의 편으로 보면은 무서운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무서운 얼굴이 후에 좀 더 변화가 되죠. 어떻게 하면은 남성다운 얼굴을 무섭게 만들까? 그러면 처형의 얼굴을 먼저 검은색으로 할까요? 흰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붉은색으로 할까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처형의 얼굴을 붉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처형의 무서움을 조금 더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만들려면 턱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라 때에 용감하고 무서운 얼굴이라는 뜻이 후대에서는 그냥 처형 탈처럼 붉은 턱이 나올 했단 말이죠. 그리고 처형 하나만 가지고는 적들이 처동을 막을 수 없겠다. 예를 들면 병이 동쪽에서 올 수 있고 서쪽에서도 올 수 있고 남쪽에서 올 수 있고 북쪽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중간에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5 방향으로 오는 나쁜 것을 처형이 물리쳐야 되겠다. 그러면 처형을 하나로만 안 되겠죠. 몇 명이 있어야 돼요? 5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5 방향에 있는 처형이 5방 처형이 춤을 5명이 덩실덩실 추면은 완전 무결하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문제는 역신이 무엇이냐? 역은 질병이라는 뜻이니까 병귀신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인간 사람에 있어서 병이 고통을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렇다면은 꼭 병만이 사람의 고통이냐?
가난도 고통을 주죠. 질병처럼. 국가적으로 보면 흉년도 고통을 주죠. 또 나라로 치면 외국이 쳐들어온 침략도 고통을 주죠. 국가가 반란이 일어나거나 민심이 흩어져도 고통을 주지요. 물론 자식 새끼가 속을 썩이는 것도 고통을 주지만 그건 빼고. 그러니까 처용을 모든 나쁜 것을 역신으로 보고 그 나쁜 것을 쫓아냈다. 그러면 한문으로는 벽사진경, 벽은 쫓아냈단 말이고 산은 사투하다는 뜻이고 진은 나가지고 데려온다는 뜻이고 경은 경사한다는 뜻이니까 나쁜 것을 물리치고 행복을 준다. 이 벽사진경의 뜻이 처용의 뜻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 채용을 채용 구세어 봤을 때에 채용에 대한 해석을 학교에서는 제대로 했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 채용에 대한 추억을 말하고 싶어요. 그것도 보겠습니다. 요 프린트 3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책자. 우리들이 많이 보는 삼국유사의 채용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아카데미 학생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한문이 있지만 풀어서 되게 보겠습니다. 첫째, 역사 삼국사기나 왕조실록이나 삼국유사 같은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국사기 같은 것은 그냥 사기예요.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임금님이 어떻게 했다, 나라를 모셨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그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건 그냥 그게 적으면 돼요. 1960년 6월 25일 6.25 3일이 났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는 1945년에도 있을 수 있고 1900년에도 있을 수가 있고 오늘날 2022년에도 있을 수 있는 해방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딱 그것은 아니고 그냥 그걸 대표선수로 할 수 있는 나머지 다른 것들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비문학에서 말하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한 사실도 있는가 하면은 사실인 것 같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묶어서 역사로 만들어본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작됐다고 할까 야담이라고 할까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임금님을 반응한 사람이 나왔다. 이것은 진짜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어느 동네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산신령이 아기 장성에서 어느 평민의 집에 갓난아기를 태워줬어요. 그래 그 아기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돌도 안 되는 젖먹이가 날아다녀.
그리고 파리도 잡아. 그래서 야, 이놈이 크면은 나라의 역적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겨드랑이를 보니까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 설화, 우리 이상도 선생님 설화에 보시는데 그 아기장수 얘기거든요.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면은 역적이 돼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대리미지를 붉은 인두를 달궈가지고 겨드랑이에 날개를 휘저어서 그 아이를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죽고 났을 때 직후에 산에서나 강에서 용마가 나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 찾다가 용마도 주인이 없으니까 물 빠져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약 300군데가 있어요. 아기장수 얘기가. 그런데 이 아기장수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리산 산신령이 우툴이라는 아이를 내버리는데 이성계가 와서 죽였다 하는 것으로 약간 구체화되어 있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화되면은 홍길도 이가 뭐 이따 장결생에 뭐 했다 이모왕에 반란했다 식으로 구체적인 반란 사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사람들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임진왜란 때 이모왕이랑 반란당이 있었는데 왕 친척인데도 반란했다는 건데 그 반란자뿐 아니라 나쁜 왕에 대해서 새로운 왕이 세상에 됐으면 좋겠다고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아기장수라고 태어나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신라 때도 있었고 고려 때도 있고 조선 시대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기장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실패하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할 때에 몇 년, 몇 월, 며칠의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과 같기도 하고 사실이기를 바라는 심정 속에 나오는 것이 구비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단계가 삼국유사라는 책입니다. 삼국유사는 정확히 말하면 삼국시대 역사책인데 한편으로 따져보면 역사책이 기록되기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의 처용 얘기 나온 건 아니고 삼국유사의 처용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오늘 아카데미아 학생 여러분들은 정확한 몇 년 며칠 사실, 역사적인 사실하고 이걸 약간 세월이 따라서 변했다고는 두 가지를 관점을 가지고 이 해석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제 얘기는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고 진짜와 진짜 같은 것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찾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했습니다. 첫째로 번역하듯이 실제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직설적으로 볼 수 있는 삼국사기 식이 있는가 하면은 둘째로 실제 있었던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처리하여서 역사 기록으로 인정하고 보면은 처용량조에서는 진짜 기록과 희망하는 기록이 다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니 김구식이 쓴 정사의 삼국사기를 이도 있는데도 삼국유사를 쓴 것은 정사와 다른 또 하나의 사실, 설화, 야사 또 이 양반이 중이니까 스니언니까 불교를 정식 역사책에는 불교를 말하지 않아도 이 삼국유사는 불교 얘기를 다루고 그러니까 약간 정사 같기도 하고 야사 같기도 한 것을 유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로. 이거 좀 우리 공부입니다. 예. 이 헌강왕 때인데 그 삼국 유사 기록에 보면은 서울과 지방에서 아주 전국이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집이 좋았다. 길거리에서 가무가 끊이지 않았다. 풍우가 순조로워서 농사가 잘 되었다. 이것이 헌강왕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주택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생활이 좋았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길거리에 가무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술적, 문화적으로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전국적으로 농사가 잘 됐다고 하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나라가 풍성하고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생활이 풍성한 것은 좋은데 이 대목에 하나 빠진 대목이 있습니다.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다고는 국가의 안녕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방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발달해도 국방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술가가 뛰어나도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거 보세요. 국방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이 첫 구절에 헌강왕 구절에서 국방이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왕은 개운포, 지금 울주가 울산인데 옛날 개운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오기 전에는 개운포란 말이 없었고 하여간 왕이 지금 울산 지역으로 놀러 왔다고 했습니다. 어시 왕유 개운포.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왕이 전국에 갈 곳이 많은데 왜 울산에 왔을까? 왕이 꼭 관광을 가야 될 것인가? 풍랑과 정치가 좋아서 놀러 왔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울산이 국방상 중요한 지역이라서 국태민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울산이기 때문에 왕이 놀러 온다고는 되어 있지만 순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안도시키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사기를 돋아준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삼국지연이라거나 과거 역사에 보면 왕이 사냥을 갔다고는 거 있습니다. 삼국지 보면은 왕이 사냥을 가는, 황제가 사냥하는데 조조가 어떻고 뭐 장비가 관아가 소리를 금방 듣고 때리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사냥을 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냥이 아닙니다. 국정 시찰입니다. 왕이 울산에 낚시질을 왔다. 대통령이 이건 낚시질이 아니고 국방 점검으로 보러 온 것입니다. 왕이 철원으로 사냥을 갔다. 사냥이 아닙니다. 왕이 전방 휴전선을 시찰을 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보면 왕이 놀러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유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유는 유람이 아니고 국방과 순실을 말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고 많은 중에 울산이냐? 울산은 육지와 해안이 다 있습니다. 군대로 치면은 육군도 있어야 되고 해군도 있어야 됩니다. 이 울산에 바다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바다 건너에 신라를 괴롭히고 있는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골치가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신라인 울산 지역으로 자꾸 침범을 하니까 울산의 국방의 중요성을 느끼고 왕이 와서 울산 지역을 격려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울산 지역을 침략한 것을 뭐냐? 이게 또 해석을 또 해야 됩니다. 개운이란 뭡니까? 구름을 쫓아냈다. 그리고 맑은 하늘이 됐다는 뜻인데 문제는 구름이 뭐냐 이겁니다. 근심 걱정입니다. 앞날이 캄캄하고 비바람이 불고 근심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쫓아낸 10개자 구름을 쫓아낸 것은 근심 걱정을 없앴다. 임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다. 국방 문제의 위험성을 해소해 주었다. 그 해줄 핵심이 신라가 만취하다가 그 핵심이 울산이었다. 그러니까 울산에 와서 근심 걱정을 풀었다. 이것은 구름을 없어졌다. 그래서 울산 논리가 개운포가 됐다고 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울산 지역을 철통같이 방하는 군인은 국가의 문세도 빛나지만은 군인들은 용감무쌍해야 됩니다. 울산이 있으려면 신라가 있는 것이고 신라가 있으려면 울산 지키는 군인들이 용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왕은 울산 지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방을 연구에 두고 꾸준히 대비를 하고 그래서 울산을 찾아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딱딱한가요? 네,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세용도 알고 울산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냥 대학 교수니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한문으로 장차 환가 서울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니 올 때는 경려로 왔는데 왕이 도로 서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해변가에서 점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무가 덮쳤습니다. 갑자기 상큼해요. 근데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는데도 구름이 몽땅 낀 건 뭐냐? 그래 알아보니까 울산 지역의 용왕이 화가 나서 구름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왕이 왕한테 구름을 덮어주었다. 이것은 결국 용왕이 왕에게 근심을 주었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용왕에 대한 해석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용왕 장성과의 돌고래 대왕에 있는 이무기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아까 삼국유 역사 해석법을 봤잖아요. 말로는 동해 용왕이지만은 동해 용왕이 동해를 지키는 것처럼 동해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국군이에요. 국군. 해군 육군이에요. 그러니까 동해 용왕을 지금 같으면 울산지구 사령관 또는 동해안 방어 사령부 이러한 군인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인 대장이 왕한테 왜 근심을 끼쳤을까? 비유하니까 용왕이 구름을 겹쳤다. 해석해보면 수비 군인 대장이 왕한테 근심을 걱정을 끼쳤다. 근데 다시 봅시다. 왕이 근심 걱정을
휘친 영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왕한테 이렇게 한 번만 순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중요하다고 왔으면은 끝까지 여기 무슨 몇 년 동안 무기를 제공한다거나 군대를 양성한다거나 무슨 석을 자른다거나 장기적인 방어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그냥 훌쩍 가버리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차라리 아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아차 큰일 났구나 그러잖아요. 그때 그 참모가 말하기를 동해 여왕을 달래십시오. 그럼 뭐냐? 절을 옆에다가 지어주십시오. 근데 생각해 봅시다. 동해 여왕하고 절하고 무슨 관계 있죠? 또 동해 여왕이 해군 사령관이라면 해군 사령관이 중이 아닌데 통도사 같은 절 같은 죄를 왜 짓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 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가적으로 전력 투구를 전력 지원을 한다. 절을 짓듯이 국가가 절을 짓듯이 여기에다가 절대적인 무기라든가 군사력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울산이 중요하다는 알리는 국방의식이랄까 애국심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망해에서는 이 절은 그냥 절이 아니라 정신력적으로 신앙적으로 애국심이고 지속적으로 절 짓는 것처럼 투자를 한 것처럼 무기 투자를 하고 방어 체계를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은 절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는 것처럼 오래오래 울산 지역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망에 절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왕이 그 사령관한테 지속적으로 거국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여러분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동해 여왕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름을 딱 거쳐서 부사기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아니요. 네. 그때 동해 여왕이 감동받아서 왕한테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습니다. 노래 부르고 춤췄다는 것은 왕이 절을 지었다는 데서 대만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도 군대 갔다 오셨죠? 논사훈련소에 61일에 군대 갔을 때 논사훈련소 육군 훈련병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여러분이 왕이니까 내가 노래를 불러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디부터? 됐을까? 위물 프리타 다 했어. 뒤로 옮기시고. 예. 제가 너무 딱딱한 강의란 것 같아서 노래를 분단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뒤로 옮기시고. 보면 제가 불러도 괜찮아요? 네. 두 번째 육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영상훈련소 상철에 띄는 눈을 구름이 있어 너도 나의 무대에 서로 입었어 있는 뜻을 빛내보려
사람이 대리인데 교수님 우리 광주 하면 노래를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광주에서 하룻밤을 자는 동안에 가사를 쓰고 돌아와서 작곡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건 저만 부를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도 이거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데 여기 해명을 갔다 오셨어요? 현존 함대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존을 있다, 현재 있다. 함대가 현재 있다. 그것이 조국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독도라고 내 땅이라 떠들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외적이 쳐들어가 독도를 점령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뺏기는 거예요. 독도를 지킬 해군이 있으니까 독도가 우리 거예요. 백령도를 지키고 있는 해군이 있으니까 아니지. 해군이 없으면 인천도 이북 것이고 군산도 이북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현재 있는 곳이 국가가 있는 곳이다. 이것이 현존 함대 개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해군의 경우는 또 하나의 외교가 아닙니다. 울산에 미군 해군이 이렇게 차단이 와 있다는 거 하나만 해도 미국이 왔다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대가 아프리카에 가서 소말리아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할 때 우리 해군이 아프리카의 해적을 물리쳤으면 대한민국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 함대 개념을 본따서 제가 하룻밤새에 가사를 썼는데 제가 이거 저만 볼게요. 1번입니다. 바다에 해가 떠서 바다로 해가 져도 사나이 사나이 앞으로 간다. 우리가 나가면 조국이 나가고 우리가 우뚝 서면 세계가 우러러간다. 오 내 사랑 광주함과 우리 사랑 광주함 고된 붉은 정크 속에 피어나는 내 사랑 나. 내가 전방에 교인들을 데리고 인물을 가는데 그게 남자들만 아니고 여자분들은 길다 잊지 마세요. 다 길들 잊지 말아요. 인문 중에 전방 군인들이 인문 중에 최고는 뭡니까? 인문 편지? 쪼까리도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우리끼리 여자지 단들이니까. 절구통에 치마만 들려도 군인들입니다. 안 들었지? 왜 듣는 척해? 그래서 이문보다를 말고 국군장의 이문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교회 여자 성가대원들을 데려가서 한번 불렀더니 얘들은 뭐 나가려고 뭐 필요가 없고 여자들이 왔다는 것 때문에 막 한 3, 4분 동안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작사를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조상이 불러주신 자유의 나라 비바람 어둔 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산과 바다 하늘에서 누가 지키나 수고하는 용사시여 고맙습니다. 나라 사랑한 마음 전우밖에 없네. 고맙고 잘해라 우리의 왕한테 노래를 지어주는 동해 왕 대신에
제가 한바탕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냥 계속할까요? 그래서 이 금방 이 해석을 한문풀이 해석을 다 했습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문 삼국유사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형과 역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여기까지 해석을 해도 아직 접근을 못했어요. 그 본론에 처형유사와 처형이 관련이 있는가. 여기서 방향을 좀 바꿔서 인생이 살아가는 관점적인 개인은 나는 누구인가 문제입니다. 이게 처형 얘기가 그냥 처형 얘기가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 울산에 사신 여러분은 울산 사람 나는 울산에 대해서 어떤 존재냐. 이 존재 문제가 수수께끼 같은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나는 대한민국의 어떤 존재냐? 울산에 사는 나는 어떤 존재냐? 처형이 울산에서 있던 천년전이 있다면 처형과 울산은 어떤 존재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아카데미를 10년 가까이 하는데도 10년 하는데도 10년 꾸준히 개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말을 들었습니다. 박수. 대학교 4년이 유가 아닙니다. 10년이면은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박사과정 3년, 또 연수해서 박사를 받은 것과 같은 서울입니다. 근데 10년 학생 손대봐요. 너무 지진하네. 어떻게 졸업도 안 하고 10년 했다니. 제가 지진해가지고 바로 천재입니다.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장님이 총장님 밑에서 주신다고 할 때 울산 박사 1호를 주세요. 근데 10년이나 5, 6년 지난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그랬어요. 저도 어때 보임에 이런 모임을 가져보면은 강사를 어떻게 하냐, 경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다 골치 아파서 1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처형 천년을 온 것과 같이 우리 아카데미가 10년 동안 끄떡없이 앞으로도 100년 더 되니까 감사하지요. 하여간 이렇게 훌륭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체험 공부하냐 울산 공부하는 근본 문제는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나는 왜 살아있죠? 나는 왜 이 아카데미 공부를 하죠? 내가 왜 체육을 알죠? 결국 나가 이롭고 우리 가정이 이롭고 우리 고장이 이롭고 국가가 이롭다고 하는 행복이 초점 아니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10년을 공부한 거 아닙니까? 여기 돈 미안합니다. 지학생, 지질학생 여기 나가서 돈 벌어요? 무슨 헬스클럽 보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미용치료예요? 공부한 거죠. 그 공부할 때의 그 기쁨, 성취감 이것이 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평생 학생으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이 처형을 우리 이 형에게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묻는 겁니다. 오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납니다. 근데 나는 따져보면 유한한 존재입니다. 생로병사가 있고 100년 내로 세상을 뜨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산다고는 먹고 사는 생존 본능이 있고 자식을 되든다고는 종족 본능이 있고 이 아이만 살면서 대접받는 명예욕도 있고
나는 희노애락이 있고 나는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선한 사람은 칭찬받고 평화로운 사람은 마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실패해 보겠습니다. 나는 남에게 대접받으면 좋고 남에게 투대접을 받으면 화가 나고 해코지를 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생물학적, 육체적, 정신적, 문화적 존재가치를 먼저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도 나지고 선생님도 나라면은 똑같은 내가 잘났다고 보면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나하고 선생님하고. 그런데 내가 살 때는 사람만 관계가 아니고 개나 소나 말이나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동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천을 기르면 나도 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나쁜 관계지만 코로나 같은 병균도 나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외국과도 좋든 나쁘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나는 대상과 관계를 맺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페이지 아랫대목을 봅시다. 나의 상대는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오늘 예전처럼 아카데미 학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집안에 텔레비나 보고 오늘 대통령 취임식 뒷마음이나 본다고 하는 것도 관계지만은 여기 와서 10년 동안이나 또 하나의 동창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행복 아닙니까? 텔레비 보는 것도 행복이지만은 10년 박사도 통과도 공부하네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동물관계도 필요하고 식물관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바람과 같은 자연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학적으로 말할 때는 또 하나의 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도 또 하나의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할 때는 자기가 나라고 하면 한문으로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비도 또 하나의 나라고 한다면 다른 타인, 나 아닌 쪽도 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봅시다. 비는 비다. 비가 오는 것이지 뭐. 이것은 자연 사고 방식입니다. H2O가 보이고 비가 오고 뭐 어찌고 뭐. 네. 그렇지만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오고 산사태가 나오고 농사가 안 되고 그래서 박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H2O가 부리고 뭐 구름이 수증들이 돼서 뭐가 됐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콜레라 병균이 침노래해서 퍼졌다. 그것이 인류의 매덕이라는 게 코로나 걸린 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식이나 월식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해와 달과 그림자 사이니까. 그것만 하고 끝나면 됩니까? 가뭄이 들었다. 비가 안 오니까 그렇지 뭐. 그런 됩니까? 이런 자연과학적 사고 말고 다른 인문과학, 오늘 강의가 인문과학이고 인문과학적 사고를 볼 때는 대상을 또 하나의 나라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 박테리아도 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은도 또 하나의 나라고 보면 됩니다. 푸틴도 또 하나의 나라고 보면 됩니다. 나쁜 뜻이지만은 일본도 또 하나의 나라고 봅니다. 그렇게 봐야 국제 외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비가 온다. 이 비가 오는 것도 또 하나의 나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비에 대해서 그냥 비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더 무섭게 볼 수 있습니다. 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비가 오면 뭘까요? 비신, 우신, 농업을 담당하면 농신, 나무를 하면 오랜 나무라면 목신, 바다도 신이라면 수신, 용신, 하늘이면 천신, 바람이면 풍신. 그런데 어떨 때는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고상한 신이 아니고 불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러면 뭐예요? 화마. 물이 많이 와서 비가 와서 사람이 죽었다. 수마. 지금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병마. 그러니까 코로나를 박테리아로만 해석하고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병균이 왔다고 생각하면은 인간의 잘못을 깨달아가는 것이 코로나의 치료법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생각인데, 왜 코로나가 갑자기 극성을 뜹니까? 100년 전에 코로나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있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이 세균이 인간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이 코로나를 물리칠 의학을 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쁜 것을 내버려두면 코로나랑 하나라는 병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하나를 신이든 사람이든 마귀든 또 하나의 나라고 보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데 달리기 보면은 하늘이 노해서 가뭄을 주었다. 그러면 하늘이 왜 노했냐? 정치를 나쁘게 했기 때문에 했다. 억울하게 감옥소에 가 있는 사람이 하늘이 어디 있냐? 하늘이 개떡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늘이 화가 나서 그 감옥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해내리라고 가뭄을 들여오고 비를 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왕이 너무 사치롭고 너무 비싼 음식을 먹고 너무 잔인하고 그러니까 하늘이 노해서 흉년이 들고 태풍이 불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왕은 뭘 해야 됩니까? 감옥소에 있는 사람을 풀어놓습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먹을 걸 다 줍니다. 그리고 나쁜 통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반찬 10개 먹었던 것을 7개 아니라 3개로 줄입니다. 그리고 늦잠 잤던 사람이 새벽까지 일어나서 하늘에다가 빕니다. 이것은 과거의 왕권이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도 흉내 들면 반찬을 3개밖에 안 먹는 일이 가뭄과 임금님 반찬이 왜 3개가 관계 있습니까? 거기는 하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객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잠깐 10분간 쉬려고 그러는데 그냥 해요? 아니요. 또 쉬었다 해요? 네. 하여간 얘기를 정리해보죠. 사람을 또 하나의 남들, 사람이든 아니든 대상의 존재를 이해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 관계가 이제 체험이 나온 차례입니다.